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맑은 강물이 크고 부드럽게 굽이쳐 흐르고 산새들의 노랫소리만이 고요한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는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아침 일찍 이슬이 맺힐 때부터 해가 붉게 물들며 서산으로 질 때까지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며 묵묵히 나무를 하는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은 비록 비바람을 간신히 피할 수 있는 낡고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마당에는 항상 정갈하고 따뜻한 기운이 맴돌았고 작은 우물가에는 이끼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 그의 올곧은 성품을 온전히 짐작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무꾼의 부지런하고 선량한 성품을 칭찬하며 곁에 두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 했지만, 그는 늘 외로운 그림자를 이끌고 다니며 홀로 산속에서 나무를 베고 장터에 내다 파는 단조로운 일상을 운명처럼 여기며 너무나도 조용하게 살아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고된 노동을 마친 후 텅 빈 마당으로 돌아오면 싸늘하게 식어버린 방바닥과 온기 하나 없는 부뚜막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고, 저녁 식사라고 해봐야 딱딱하게 굳은 마른 밥덩어리와 소금물에 절인 시든 나물 몇 가닥이 전부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가난하거나 외로운 처지를 하늘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날, 바람이 제법 차갑게 불어오고 산자락의 붉은 단풍잎들이 맥없이 강물 위로 떨어져 떠내려가던 무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짐을 무겁게 지고 산길을 내려오던 나무꾼은 굽이치는 강가에서 잠시 땀을 식히며 거칠어진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보라가 치는 소용돌이 근처에서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이 위태롭게 떠밀려 내려오는 것을 놀란 눈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커다란 나무토막이나 버려진 낡은 옷가지 뭉치이겠거니 생각하며 무심코 시선을 거두려 하였지만, 자세히 바라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가녀린 체구의 여인이 차가운 물살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정신을 잃고 떠내려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순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지게를 땅바닥에 쿵 소리가 나도록 급히 내동댕이 치고는 신발을 벗을 겨를도 없이 살얼음이 얇게 얼기 시작한 차가운 강물 속으로 지체 없이 거침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매서운 강물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그의 살갗을 아프게 찔러왔고, 거센 물살은 자꾸만 그의 다리를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려 했지만 오직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하나로 거친 물살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여인에게 다가가 마침내 축 늘어진 그녀의 창백한 팔을 단단하게 부여잡을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강둑으로 여인을 끌어올렸을 때 그녀는 숨이 멎을 듯 차갑고 미동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을 뚝뚝 흘리던 나무꾼은 쓰러진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확인하고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자신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마른 겉옷을 벗어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지게도 나무도 모두 강둑에 그대로 버려둔 채 오직 정신을 잃은 여인을 등에 업고 가파른 산길을 단숨에 내달려 자신의 낡은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있던 썰렁한 마당을 지나 황급히 방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여인을 가장 안쪽에 따뜻한 자리에 조심스럽게 뉘어놓고는 꽁꽁 얼어붙은 그녀의 몸을 조금이나마 녹이기 위해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마른 장작을 꺼내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른 붉은 불꽃이 차가웠던 구들장을 서서히 데우기 시작하자 나무꾼은 선반에 고이 모셔두었던 귀한 약초를 꺼내어 낡은 약탕기에 넣고 정성을 다해 오랫동안 진하게 달였습니다.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여인의 곁을 지키며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주고 따뜻하게 달여진 약물을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떠서 그녀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에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한 깊고 순수한 연민과 보살핌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으며,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심하게 흔드는 밤에도 방 안만큼은 약초 냄새와 더불어 훈훈한 온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경을 헤매던 여인은 어느 맑은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 무렵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깊은 한숨과 함께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낯선 천장과 은은하게 퍼지는 약초 향기에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던 그녀는 부뚜막에서 막 끓인 따뜻한 미음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다 자신과 눈이 마주치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미소 짓는 나무꾼의 선량하고 따뜻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험한 강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착한 사람의 집으로 오게 되었음을 직감하고는 감격의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나무꾼이 서둘러 다가와 미음 그릇을 내려놓으며 몸은 좀 괜찮으신지 묻자 여인은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생명의 은인께 평생 다 갚지 못할 큰 빚을 졌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웃 산 너머 마을에 살던 과부였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 절망스러운 마음에 그만 강물을 거슬러 걷다 헛디뎌 휩쓸리게 되었다는 슬픈 사연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크게 안타까워하며 이곳은 비록 비바람이나 간신히 막아주는 누추한 곳이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고 기운을 차릴 때까지는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머무르셔도 좋다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과부는 나무꾼의 낡은 초가집에 머물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나갔고 몸을 추스른 뒤부터는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낡은 집안 곳곳을 쓸고 닦으며 부지런히 살림을 정갈하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이 이른 아침 나무를 하러 산으로 떠나면 과부는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길어와 마당에 흙먼지를 가라앉히고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텃밭을 정성스럽게 일구어 푸른 채소들을 심었으며 찢어진 창호지를 새로 바르는 등 정성을 다했습니다. 저녁 무렵 어스름이 깔릴 때 나무꾼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 예전처럼 차가운 방바닥과 텅 빈 부뚜막 대신 따뜻한 온기와 구수한 밥 냄새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집안을 돌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평범했던 나무꾼의 허름한 초가집에는 누구도 쉽게 믿기 힘든 작고도 놀라운 기적들이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하나둘씩 조용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바닥을 보이며 나무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낡은 쌀독에는 매일 아침 아무리 쌀을 퍼내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하얗고 윤기 나는 쌀이 신기하게도 가득 채워져 있었고 아궁이에 땔감을 조금만 넣어도 하루 종일 방바닥이 절절 끓을 만큼 훈훈한 온기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낡은 장독대의 된장과 간장도 퍼낼수록 오히려 그 맛이 더욱 깊어지고 양이 줄어들지 않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이 피곤하여 헛것을 보았거나 쌀을 얼마나 남겨두었는지 착각한 것이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던 나무꾼도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넘도록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뚜껑을 열 때마다 가득 차 있는 쌀독을 멍하니 바라보며 혹시 산신령님이 불쌍한 자신을 굽어 살피어 몰래 큰 은혜를 내리신 것은 아닐까 속으로 생각하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이 기적이 행여나 과부의 묘한 기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과부 역시 매일 밤 달빛이 마당을 고요하게 비출 때면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자신이 소중하게 품고 다니던 낡고 작은 나무 그릇을 부드러운 수건으로 정성스레 닦으며 알 수 없는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현상들에 대해 나무꾼에게 먼저 나서서 그 어떠한 자랑도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묵묵히 따뜻한 밥을 짓고 해진 옷을 정성껏 꿰매며 나무꾼이 밖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데에만 온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 덕분에 길고 길었던 외로움을 잊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하고 따뜻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밥상에 마주 앉아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반찬을 나누어 먹을 때면 낡은 초가집 안에는 그 어느 대궐 부럽지 않은 화목하고 다정한 웃음꽃이 끊임없이 피어났습니다. 나무꾼은 밥을 먹다 말고 문득 고개를 들어
과부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고단하고 외로웠던 인생에 이토록 눈부시고 따스한 봄날 같은 행복이 찾아온 것을 기적이라 여기며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마음속 깊이 간절히 바랐습니다. 과부 또한 자신을 거센 강물에서 목숨 걸고 구해주고 아무런 편견 없이 따뜻하게 품어준 나무꾼의 선량하고 진실한 마음씨에 깊이 감동하며 평생을 다 바쳐 이 집안의 안녕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행복이 짙어질수록 그 이면에는 이를지도 모른다는 보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조용히 함께 자라나기 마련이듯 나무꾼의 깊은 마음 속에도 서서히 작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맑고 평온한 기적들이 행여나 마을 밖으로 새어나가서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가벼운 안주거리로 오르내리게 되면 착하고 여린 과부가 또다시 과거처럼 억울하고 험한 소문에 휘말려 깊은 상처를 입게 될까봐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이 평화가 외부의 질투로 인해 차갑게 깨어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장터에 나무를 팔러 나갈 때면 이웃 사람들의 일상적인 안부 인사에도 그저 멋쩍은 웃음만 지을 뿐 집안에 여인이 들어온 일이나 쌀독이 매일 넘쳐나는 신비로운 기적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요즘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옷차림도 한결 단정해졌다며 농담을 건네올 때면 그저 날씨가 포근해져서 잠을 푹 잔 덕분이라며 얼버무리고는 황급히 걸음을 재촉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소중한 행운이 오직 낡은 초가집에 울타리 안에서만 고요하게 머물러 주기를 하늘에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짙은 어둠 속에 고요히 잠들고 부엉이 우는 소리만 아스라이 들려올 때면 나무꾼은 잠든 과부의 숨소리를 문 밖에서 조용히 들으며 마당을 서성이고는 이 집안의 기둥으로서 어떻게든 이 평온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비록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무꾼에 불과하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험난한 고비를 지나 자신에게 다가온 이 한 사람의 목숨과 행복만큼은 그 어떤 것엔 비바람이나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반드시 자신의 넓은 품으로 안전하게 지켜내리라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의 다짐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조용하지만 매우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산자락의 붉은 단풍이 모두 지고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며 찾아왔지만 기적이 깃든 나무꾼의 허름한 초가집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훈기가 가득하여 마치 영원한 봄날 같았습니다. 과부는 쌀독에서 매일 끝없이 솟아나는 하얀 쌀을 모아 고소한 떡을 빚어 화로에 구웠고 나무꾼은 뒷산에서 주워온 굵은 밤을 아궁이 잿불에 파묻어 노릇하게 구워내며 긴긴 겨울밤을 서로의 온기로 따뜻하게 채워나갔습니다. 바깥 세상은 눈보라가 치고 꽁꽁 얼어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마음속은 그 어떤 추위도 파고들 틈이 없이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눈보라가 지붕 위에 소복소복 하얗게 쌓이는 소리마저도 방 안에서는 그저 자장가처럼 다정하고 평화롭게 들려왔으며 매일 밤 낡은 호롱불 아래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두런두런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창호지에 아름답게 어른거렸습니다. 나무꾼은 혹여나 거센 바람에 지붕이 상할까 보수하고 땔감을 더욱 넉넉히 준비하며 과부가 겨울을 나는데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바쁘게 움직였고 과부 역시 정성을 다해 겨울 옷가지를 두툼하게 짓고 맛있는 음식을 차리며 나무꾼의 헌신에 깊이 보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꽁꽁 숨기고 조심하려 했어도 굴뚝에서 매일같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와 집 주변을 감도는 묘하게 따뜻하고 은은한 냄새마저 이웃들의 예리한 감각으로부터 완벽하게 감추기는 현실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난해서 겨울이면 며칠씩이나 굶는 것이
예사였던 나무꾼의 집 굴뚝에서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하얗고 구수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의 얼굴에서 전에 없던 여유롭고 온화한 빛이 감돌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호기심 어린 작은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은밀하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나무꾼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무척이나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변화의 조짐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언제나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긴장하고 있던 나무꾼이었으며 그는 장터나 우물가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은근한 시선과 귓속말을 피부로 느끼며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꾹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집안에 숨겨둔 과부의 존재와 매일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들이 세상에 모두 밝혀져 걷잡을 수 없는 오해와 탐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까봐 그는 밤마다 마당에 나가 굳게 닫힌 살인문을 다시 한번 단단히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평화로움 속에서도 그의 내면은 서서히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나무꾼의 깊어진 수심과 불안을 눈치챈 과부는 어느 날 밤 따뜻한 물을 데워 그의 거친 발을 정성껏 씻어주며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온다 한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진실하게 의지한다면 그 어떤 시련도 능히 견뎌낼 수 있다며 조용하고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는 나무꾼의 굳게 얼어붙고 옥죄었던 마음을 봄눈 녹이듯 부드럽게 풀어주었으며 그는 과부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가만히 바라보며 이 평화로운 집과 선량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결연히 다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떠한 억측과 질투의 시선으로 이 작고 허름한 초가집을 바라보고 의심한다 하더라도 거짓 없고 순수한 진심과 조건 없는 헌신만큼은 그 어떤 어둠이나 악의적인 소문으로도 결코 훼손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음을 두 사람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몰아치는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그들의 집안만큼은 굳건한 성벽처럼 흔들림 없이 평안을 유지하였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은 나무에 짙어지는 나이테처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연그러가며 다가올 미지의 시련을 묵묵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고요한 일상은 그렇게 겨울의 한가운데를 무사히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눈이 소복하게 쌓인 산길을 조심스럽게 걸어내려오던 나무꾼이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자신의 집을 내려다보았는데 하얀 눈에 덮인 초가집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그 어떤 웅장하고 화려한 기와집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세상의 잣대로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살림살이일지언정 두 사람이 함께 일구어낸 이 기적 같은 온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기에 그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과부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든든했습니다. 그가 마당에 들어서자 과부는 어느새 달려나와 꽁꽁언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고생하셨다는 다정한 인사와 함께 정성스럽게 끓인 숭늉 한 사발을 건네주었고 나무꾼은 구수한 숭늉을 단숨에 들이켜며 온몸에 퍼지는 따스한 열기와 함께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바깥 세상의 소문이 거칠게 일렁이고 낯선 이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지라도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존재하는 한 그들의 작은 기적은 결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평온한 저녁 공기 속에는 두 사람의 따뜻한 숨결이 조용히 섞여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이 내리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고요한 한밤중 마당에 쌓인 하얀 눈 위로 투명한 달빛이 포근하게 내려앉으며 나무꾼의 집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 방 안의 화로에서는 남은 숯불이 타닥타닥 정겨운 소리를 내며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새근새근 평온하게 잠든 과부의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낡은 이불을 어깨 위로 포근하게 덮어주고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단단한 마음으로 이 소중하고 기적 같은 평화를 온전히 지켜내리라 다짐하며
깊고 달콤한 수면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고요하고 아름다운 겨울밤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깊은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무꾼의 집에 기적 같은 온기가 가득 채워져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살던 나무꾼의 먼 친척형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이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은 지 오래된 심술궂은 사내였는데, 찢어지게 가난해서 겨울이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던 나무꾼의 집 굴뚝에서 매일같이 하얀 밥 짓는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친척형은 처음에는 헛소문이라며 믿지 않으려 했지만 매일 장터에서 들려오는 구체적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져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검은 탐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만약 나무꾼이 산속에서 값비싼 산삼이라도 캐어 큰 돈을 벌었거나 어디서 횡재를 한 것이라면 마땅히 핏줄인 자신도 그 재물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혼자만의 뻔뻔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친척형은 당장 그날 밤으로 허름한 보따리에 자신의 조잡한 짐들을 대충 쑤셔 넣고는 다음날 동이 트기가 무섭게 이웃 마을을 향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파른 산고개를 넘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나무꾼의 집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재물과 은근보화에 대한 천박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발걸음은 탐욕으로 인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마침내 나무꾼의 집에 도착한 친척형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마당이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치워져 있고 집안 전체에 묘하게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고는 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조용히 도마지라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주인을 부르지도 않고 다짜고짜 거칠게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오랜만에 형님이 동생을 보러 멀리서 친히 찾아왔으니 어서 나와 반갑게 맞이하라고 아주 큰 소리로 뻔뻔스럽게 호통을 치며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요란한 등장에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과부는 크게 놀라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한 짐 가득 지고 막 마당으로 들어서던 나무꾼은 친척형의 거만한 목소리를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황급히 지게를 내려놓고 방 앞으로 달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척형은 나무꾼의 굳어진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더러운 보따리를 방 안에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쿵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던져놓고는 피부치가 추운 겨울을 어찌 보내는지 걱정이 되어 며칠 푹 쉬다갈 참으로 찾아왔으니 맛있는 술과 고기나 듬뿍 내오라며 뻔뻔하게 자리를 틀고 앉아버렸습니다. 나무꾼의 가슴은 불길한 예감으로 무겁게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친척형이 집안에 눌러앉은 그날부터 나무꾼과 과부의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일상은 하루아침에 시끄럽고 불편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으며 집안의 맑은 공기마저 탁하게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친척형은 툭하면 방바닥이 너무 뜨겁다거나 반찬이 부실하다며 트집을 잡고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으며, 틈만 나면 나무꾼이 집을 비운 사이 집안 곳곳의 문을 벌컥벌컥 열어보고 선반 위와 장독대 뒤까지 샅샅이 뒤지며 수상한 흔적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이리저리 쥐새끼처럼 쏘다녔습니다. 과부는 불청객의 무례한 행동에 겁을 먹고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어떻게든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며 묵묵히 부엌 일을 감당해내야만 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을 집요하게 엿보던 친척형은 마침내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쌀독에서 매일 아침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뽀얗고 윤기 흐르는 쌀이 새롭게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광경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쌀독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만져보고 또 만져보았고, 이것이 보통의 물건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신비한 보물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하며 징그러운 웃음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아내어 그 신비한 힘을 자신이 온전히 독차지하겠다는 시커먼 욕심이
그의 심장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의 비밀을 발견한 이후 친척형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자연스럽게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정체불명의 낯선 여인, 바로 조용하고 차분한 과부에게로 날카롭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부가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무언가 불길하고 요망한 주술을 부리는 요물이거나 산속의 묵은 여우가 둔갑한 것이 분명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단정지었으며 어떻게든 그녀를 이 집에서 무일풋으로 내쫓고 나무꾼마저 속여 넘기면 저 화수분 같은 쌀독을 통째로 훔쳐 자신의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극악무도한 흉계를 꾸미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뱀처럼 번들거리며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한 친척형은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짐짓 산책을 핑계로 나무꾼의 집을 나서서 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동네 한가운데에 오래된 우물가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물을 깃는 틈에 슬그머니 끼어든 그는 주변을 경계하듯 목소리를 은밀하게 낮추고는 순진한 우리 나무꾼 동생이 산에서 정체 모를 요사스러운 여인을 주워왔는데 그 여자가 들어온 이후로 집안에 귀신 곡할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장된 몸짓을 섞어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며 그 여인이 밤마다 마당에 나와 달빛을 보며 섬뜩한 주문을 외우고 아궁이에 피투성이 짐승의 뼈를 태워 요사스러운 마법을 부리는 바람에 나무꾼이 완전히 홀려버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꾸며냈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이 마을의 맑은 전기를 모두 빨아들여 조만간 이 마을 전체에 큰 흉년이 들고 무서운 전염병이 돌게 될지도 모른다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과 공포의 씨앗을 억지로 쑤셔 박았습니다. 무지하고 소문에 휩쓸리기 쉬운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자극적인 헛소문에 금세 동요하며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시작된 악의적인 소문은 메마른 들판에 번지는 무서운 들불처럼 순식간에 온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평화로웠던 마을 전체가 요망한 여인에 대한 두려움과 나무꾼을 향한 근거 없는 의심으로 흉흉하게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가 나무를 팔던 나무꾼은 평소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이 자신을 슬금슬금 피하고 등 뒤에서 불쾌한 시선으로 수군거리는 것을 느끼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깊은 절망과 서글픔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막고자 했던 끔찍한 상황이 결국 탐욕스러운 친척형의 교활한 새치 혀끝에서 시작되어 버렸음을 깨달은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녁 늦게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마당 구석에서 홀로 쪼그려 앉아 서럽게 숨죽여 울고 있는 과부의 가녀린 어깨를 발견하고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친척 형의 멱살을 잡고 싶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과부는 자신 때문에 생명의 은인인 나무꾼마저 온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며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떠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나무꾼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든 이 오해를 풀고 억울함을 밝혀내겠다고 그녀의 두 손을 굳게 부여잡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여 당장이라도 횃불을 들고 나무꾼의 집으로 쳐들어갈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던 바로 그날 밤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꾼이 잔뜩 긴장한 채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과거 한겨울에 큰 병을 앓아 쓰러졌을 때 나무꾼이 산속 깊은 곳에서 어렵게 구해온 귀한 약초 덕분에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던 옆집의 지혜로운 백발 노인이 깊은 주름이 해인 얼굴에 무거운 표정을 지은 채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마당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나무꾼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백발 노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채 어두운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서 마을 전체에 퍼진 흉흉한 소문은 모두 자네의 집에 얹혀 사는 저 심술궂고 탐욕스러운 사내의 입에서 시작된 허황된 모함이라는 것을 마을 어른들 중 몇몇은 이미 눈치채고 있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나무꾼의 어깨를 앙상한 손으로 토닥이며 자네가 얼마나 심성이 올곧고 착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지금 당장 닥친 위기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습니다. 나무꾼은 노인의 따뜻한 믿음과 격려에 왈칵 뜨거운 눈물을 쏟을 뻔한 것을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달빛이 짙어지는 가운데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묵직하게 2번 내리치며 나무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 채 탐욕에 눈이 먼 자의 그림자를 조심하고 집안에 흔들림 없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며 뼈있는 조언을 아주 단호하고 엄격한 목소리로 남겼습니다. 노인은 상대가 가족의 탈을 쓰고 얕은 수를 쓰더라도 절대 감정에 휘둘려 분노로 대하지 말고 밝은 대낮에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저자의 거짓말과 탐욕을 명백하게 증명해 낼 명분과 증거를 차분히 준비해야만 선량한 여인과 자네의 소중한 평화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나무꾼의 복잡한 머릿속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노인이 깊은 밤의 어둠 속으로 지팡이 소리를 내며 고요히 사라진 후 마당에 홀로 남은 나무꾼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 같은 강한 용기와 의지가 새롭게 솟아오르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기적을 잃을까 두려워 숨고 피하기에만 급급했던 자신의 나약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깊이 반성하며 이제부터는 어떠한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당당히 맞서 싸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지켜야 할 집안의 진실을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헛소문에 떨며 도망치는 나약한 사내가 아니라 집안을 굳건히 지키는 단단한 기둥이 되기로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불안에 떨며 잠들지 못하고 있는 과부 곁에 조용히 앉아 지혜로운 노인 어르신의 따뜻한 방문과 뼈있는 조언을 상세히 전해주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억울하게 숨죽여 울 필요가 없다고 그녀를 다정하게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저 탐욕스러운 형님이 반드시 우리 집의 비밀을 훔쳐내기 위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를 테니 우리는 그저 묵묵히 평소처럼 생활하며 그가 스스로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려들기를 지혜롭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부는 나무꾼의 흔들림 없는 굳건한 눈빛을 보며 마침내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무꾼과 과부는 친척형의 노골적인 핍박과 쉴 새 없는 억지스러운 투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일상을 평화롭게 이어나가는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친척형이 방안을 엉망으로 어지럽혀 놓으면 과부는 말없이 깨끗하게 치우며 정갈한 밥상을 차려내었고 그가 밖에서 험한 욕설을 퍼붓고 들어와도 나무꾼은 결코 화를 내거나 대꾸하지 않은 채 빙글에 미소만 지으며 화로의 불씨를 조용히 살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듯한 이들의 차분한 반응에 오히려 조급해지고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은 악한 마음을 품은 친척형 쪽이었습니다. 친척형은 자신이 퍼뜨린 무서운 소문 때문에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나무꾼 내외가 이토록 평온한 얼굴로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분통을 터뜨리며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저 두 사람의 평화로운 가면을 찢어버리고 기적의 쌀독과 숨겨진 보물들을 독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밤마다 신경질적으로 방바닥을 긁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였고 결국 자신의 얕은 꾀에 자신이 넘어가 점차 이성을 잃고 무리한 행동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수록 흉포해지고 행동 거지는 한 마리의 굶주린 짐승처럼 거칠게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그가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간 틈을 노려 혼자 있는 과부를 위협하기 위해 헛간에 있던 뾰족한 낫을 들고 나와 마당에 장작을 미친 듯이 내려치며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강제로 조성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부엌 문턱에 조용히 서서 그 광기 어린 행동을 그저 막고 고요한 눈망울로 한참 동안 측은하게 쳐다보기만 할 뿐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않고 다시 몸을 돌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궁이에 땔감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협박이 전혀 통하지 않자 친척형은 당황하여 낫을 땅에 내팽개치고 씩씩거리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진 친척형은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매일 밤 온 집안을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다니며 과부의 은밀한 행동을 감시하고 기적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창호지에 손가락으로 몰래 작은 구멍을 뚫고 방 안을 엿보거나 지붕 위에 위태롭게 기어 올라가 굴뚝 안으로 목을 길게 빼고 냄새를 맡으려다 검은재를 뒤집어 쓰고 기침을 해대는 등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우스꽝스럽고 기괴한 짓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의 탐욕은 이미 그의 모든 이성과 체면을 완전히 삼켜버린 지 오래되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퍼진 흉흉한 소문 때문에 나무꾼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 나무꾼의 집 담장 너머로 이상한 괴성이 들리거나 지붕 위에서 누군가 쿵쾅거리며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더욱 공포에 떨며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사람들은 저것이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요망한 여인이 부리는 섬뜩한 마법의 소행이라며 수군거렸지만 사실 그것은 밤마다 보물을 찾겠다고 날뛰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친척형의 멍청하고 한심한 몸부림일 뿐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거짓 소문은 엉뚱한 오해를 낳으며 마을의 긴장감을 폭발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매일 아침 마당 곳곳에 흩어진 깨진 기와 조각이나 흙, 묻은 신발 자국들을 빗자루로 쓸어내리며 백발 노인이 말했던 놈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꼬리가 길어지고 있음을 직감하며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조용히 예감했습니다. 그는 친척형이 집안을 쑤시고 다닐수록 오히려 더 너그럽게 밥을 차려주고 불을 떼어주며 그가 안심하고 자신의 욕심을 끝까지 드러내도록 무서운 인내심으로 함정을 파놓고 묵묵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밝아오듯 이 지독하고 불편한 동거의 끝이 보이지 않는 긴장 속에서도 거짓의 민낯이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과부 역시 매일 밤 평상에 앉아 나무꾼이 직접 깎아준 작은 나무빗으로 머리를 빗으며 거친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 찾아올 맑고 평온한 날들을 상상하면서 현재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끊임없이 속으로 불경을 외고 또 외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목숨과 쉴 곳을 내어준 나무꾼의 거친 손과 깊은 주름을 떠올릴 때마다 저 사악한 불청객의 끝없는 방해와 핍박 따위는 깃털처럼 가볍게 날려버릴 수 있다는 알 수 없는 강한 믿음과 평온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굳건한 결속은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투명한 보호막과도 같았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스산하게 불어오고 달빛마저 먹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마을을 짓누르던 깊은 밤, 방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친척형의 탁하고 붉게 충혈된 두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탐욕의 빛을 번뜩이며 무언가 소름 끼치는 결심을 굳힌 듯 번쩍였습니다. 그는 기적의 쌀독과 따뜻한 아궁이가 모두 과부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알 수 없는 주술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오늘 밤이야말로 그 숨겨진 비밀의 물건을 훔쳐내고 요망한 여인을 이 집에서 영원히 쫓아내어 모든 것을 자신이 지배하겠다는 끔찍한 계획의 첫 단추를 채우려 몸을 비틀며 일어났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집안. 친척형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살며시 방문을 열고는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어둠이 깔린 툇마루를 지나 과부가 잠들어 있는 건넌방 쪽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은밀하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곧 차지하게 될 엄청난 재물과 기적에 대한 병적인 기대감으로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꽉 쥔 주먹 안에는 자신이 치밀하게 준비한 흉측한 물건이 땀에 흠뻑 젖은 채 불길한 냄새를 풍기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바야흐로 거짓과 탐욕이 만들어낸 어리석은 폭풍우가 고요한 초가집의 지붕을 매섭게 강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무겁게 가라앉은 적막한 한밤중 과부의 방문 앞까지 숨죽여 다가간 친척형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흉측하고 섬뜩한 물건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차가운 바닥에 내려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뒷산에서 주워온 산짐승의 썩은 뼈다귀 무더기였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꾸며대었던 요망한 여인의 끔찍한 주술 의식을 마치 진짜처럼 완벽하게 위장하기 위해 낮에 몰래 산을 헤매며 뼈를 주워 모은 것이었으며 이것을 방 앞에 흩뿌려두면 내일 아침 나무꾼이 발견하고 경악하여 당장 그녀를 내쫓을 것이라는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흉계를 세웠던 것입니다. 짐승의 뼈를 흩어놓은 친척형은 곧바로 마당 구석에 있는 평상 쪽으로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과부가 밤마다 달빛 아래서 소중하게 어루만지던 낡은 나무 그릇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끊임없이 쌀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의 쌀독과 추운 겨울에도 결코 식지 않는 뜨거운 아궁이의 온기가 모두 그 보잘것없는 낡은 나무 그릇에서 비롯된 신비한 주술의 힘이라고 혼자만의 어리석은 착각에 깊이 빠져 있었으며 오늘 밤 기필코 그 마법의 그릇을 훔쳐내어 자신이 온전한 기적의 주인이 되겠다는 맹목적인 탐욕에 두 눈이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평상 주변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낡고 투박한 나무 그릇을 발견하고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덥석 집어들고 떨리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그 낡은 그릇이 마치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황금 보물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듯 보였으며 이제 나무꾼의 집에 넘쳐나는 모든 부와 따뜻한 평화가 자신의 소나기에 완벽하게 들어왔다는 생각에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마저도 달콤하게 느껴질 지경에 이르러 미친 사람처럼 입술을 실룩거렸습니다. 훔친 나무 그릇을 품속 깊이 소중하게 숨겨넣은 친척형은 혹시라도 누군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도둑고양이처럼 재빠르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더러운 짐 보따리 가장 깊숙한 곳에 그릇을 꽁꽁 숨겼습니다. 날이 밝으면 짐승뼈를 핑계로 과부를 요물로 몰아세워 빈손으로 내쫓아버리고 자신은 나무꾼을 위로하는 척하며 이 집에 완전히 눌러앉아 기적의 힘을 마음껏 누리겠다는 완벽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복기하며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새도록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리느라 단 1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으로 나온 나무꾼은 맑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며 기지개를 켜려다 과부의 방문 앞을 어지럽히고 있는 끔찍하고 흉측한 짐승의 뼈 무더기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피비린내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소름 끼치는 광경을 마주한 순간 그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요망한 주술에 관한 헛소문이 바로 이것을 노리고 치밀하게 꾸며진 것임을 단번에 직감하였고 누군가 고의로 선량한 과부를 모함하기 위해 밤사이 이토록 사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온몸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황급히 주변을 살펴보며 밤사이 침입자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는데 마당 한 구석 평상 위에 항상 단정하게 놓여있던 과부의 낡은 나무 그릇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보고는 이 모든 만행의 범인이 누구인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친척형이 머무는 방문 앞을 매서운 눈초리로 확인하였고 돛돌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그의 낡은 집신 바닥에 뒷산의 붉은 진흙과 마른 잣나무 잎이 잔뜩 묻어있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고는
그동안 참아왔던 깊은 탄식과 함께 주먹을 불끈 쥐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혼자서 가슴앓이만 하며 짐승뼈를 서둘러 치우기에 급급했겠지만 지혜로운 백발 노인의 단호한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던 나무꾼은 결코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차갑게 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친척 형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이 사악한 음모를 역으로 이용하여 그의 추악한 탐욕과 새빨간 거짓말을 마을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만 이 지독한 오해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다짐하며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반격의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나무꾼은 과부가 잠에서 깨어나 방 밖으로 나오기 전에 서둘러 마당에 흩어진 짐승뼈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모아 보이지 않는 헛간 구석에 단단히 숨겨두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깨끗한 우물물을 길어와 마당에 물을 뿌리며 고요한 아침을 열었습니다. 일찍 일어난 과부가 부엌으로 나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간밤에 아무 일도 없었냐고 다정하게 묻자 나무꾼은 빙그레 옅은 미소를 지으며 걱정할 일은 전혀 없으니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밥을 짓고 국을 끓여 달라고 부탁하며 흔들림 없는 든든한 가장의 모습으로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온 동네가 밝아지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친척형은 일부러 눈을 비비며 크게 하품을 하고는 아주 과장된 몸짓으로 기지개를 켜며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과부의 방문 앞에 자신이 흩뿌려 두었던 흉측한 뼈다귀들이 감쪽같이 치워져 있고 마당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정돈돼 있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크게 당황하였지만 애써 태어난 청목청을 가다듬으며 오늘따라 밤냄새가 유난히 구수하다며 뻔뻔스러운 아침 인사를 건넸고 나무꾼은 그런 그의 역겨운 연기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묵묵히 마당을 쓸기만 했습니다. 친척형은 나무꾼의 반응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너무나도 차분하자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초조함을 느끼며 일부러 과부가 일하고 있는 부엌 쪽을 힐끔거리면서 간밤에 지붕 위로 부엉이가 울고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요사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슬쩍 떠보았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똑바로 서서 형님의 눈에는 우리 집이 아직도 요물이 사는 흉가로 보이십니까? 오늘 제가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동안의 오해를 명백하게 풀 참이니 형님께서도 절대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보시라며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나무꾼의 예상치 못한 당당한 태도와 서늘한 경고에 친척형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마법의 나무 그릇이 자신의 짐 보따리 안에 안전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금세 거만한 미소를 되찾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나무꾼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발버둥을 쳐보았자 요망한 주술의 증거인 짐승뼈에 대해 변명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마을 사람들의 분노에 밀려 여인을 쫓아내고 나면 자신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그래 한번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보라며 큰 소리를 탕탕 치며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후 나무꾼은 과부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방 안에 평안히 머물러 달라고 신신당부한 뒤 단정하게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굳은 결의가 담긴 표정으로 살인문을 나서 마을을 향해 무겁고도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곧장 우물가와 장터로 향하여 사람들에게 일일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오늘 아침 우리 집에 벌어진 해괴한 일의 진실을 모두 밝히고 마을의 평화를 어지럽힌 흉흉한 소문의 뿌리를 확실하게 뽑아낼 테니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 집 마당으로 모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진심을 다해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나무꾼의 집을 멀리하며 꺼려왔지만 평소 거짓말을 모르고 우직하게 살아왔던 나무꾼이 이토록 진지하고 절박한 태도로 호소하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서자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며 강한 호기심과 일말의 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체 무슨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인지 수군거리며 혹시 우리가 M1생 사람을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은 채 하나둘씩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나무꾼의 집을 향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속에는 나무꾼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던 백발 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묵묵히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높이 솟아올라 따뜻한 햇살이 초가집 지붕을 비출 무렵 나무꾼의 좁은 마당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모여든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되었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도는 팽팽한 침묵만이 마당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친척형은 방에서 나와 툇마루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이 상황을 즐기듯 비열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고 굳게 닫힌 과부의 방문 너머로는 불안에 떠는 미세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고요가 유지되고 있어 사람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더욱 강하게 자극하며 숨막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나무꾼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바쁘신 와중에도 누추한 이곳까지 발걸음을 해주신 이웃, 어르신들과 동네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한 뒤 무겁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자신과 아내로 맞이한 여인에 대해 우물가에서 시작된 무섭고 흉흉한 소문들 때문에 온 마을이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끔찍한 소문들이 단 한 명의 더러운 탐욕에 의해 꾸며진 새빨간 거짓임을 명백히 증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무꾼의 굳은 선언의 마당이 잠시 술렁거리자 툇마루에 앉아있던 친척형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대며 어디서 감히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뻔뻔하게 요망한 여인을 감싸고 도느냐며 아주 큰 소리로 악을 쓰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가려 발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젯밤 저 요물이 방문 앞에서 피비린내 나는 짐승뼈를 태우며 마을을 저주하는 끔찍한 주문을 외우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며 지금 당장 저 방을 뒤져서 뼈다귀를 찾아내고 저 마녀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야만 이 마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친척형의 광기 어린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불안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할 때 나무꾼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걸음으로 헛간으로 걸어가 아침에 몰래 숨겨두었던 죽은 짐승의 뼈가 담긴 낡은 망태기를 들고 나와 마당 한가운데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끔찍하고 흉측한 뼈들이 바닥에 나뒹굴자 사람들은 기겁하며 뒤로 한 걸음씩 물러섰고 친척형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보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저것이 바로 저 요망한 여자가 부리는 더러운 주술의 증거라며 삿대질을 멈추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완전히 승리감에 도취되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광분하는 친척형을 서늘한 눈빛으로 응시하며 형님께서 이 짐승뼈를 과부가 가져다 놓았다고 확신하신다면 어찌하여 돛돌 위에 놓인 형님의 낡은 집신 바닥에는 저 뒷산 깊은 곳에만 있는 붉은 진흙과 마른 잣나무 잎이 잔뜩 묻어 있는 것입니까? 하고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나무꾼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친척형은 순간 말문이 막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고 나무꾼은 지체 없이 형님의 신발을 사람들에게 들어보이며 어젯밤 늦게 누군가 뒷산에 올라가 뼈를 주워와 이 방 앞에 뿌려놓고 조작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이 진흙이라고 힘주어 외쳤습니다. 자신의 허술한 알리바이가 순식간에 무너지자 친척형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게 변해갔고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거리며 그것은 어제 낮에 산책을 하다 우연히 묻은 것이지 내가 뼈를 주워온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식은땀을 흘리며 구차하게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흔들리 한들이 군중 속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백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거짓을 덮으려 할수록
스스로 파놓은 무덤은 더욱 깊어질 뿐이라며 엄하게 꾸짖어 팽팽한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나무꾼의 날카로운 추궁과 완벽한 논리에 친척형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며 집신에 묻은 진흙은 어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밟은 것이지 내가 뼈를 주워온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구차한 변명들을 횡설수설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하게 흔들리는 불안한 눈빛과 덜덜 떨리는 손끝을 가까이서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의 말이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강하게 직감하기 시작했고, 군중 속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백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차가운 침묵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백발 노인은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친척형을 매섭게 노려보며 어리석은 자여 거짓을 덮으려 얕은 꾀를 부릴수록 스스로 파놓은 무덤은 더욱 깊고 어두워질 뿐이니 이제 그만 추악한 탐욕의 가면을 벗고 이웃들 앞에서 진실을 고백하라고 아주 엄중하고 뼈있는 목소리로 크게 꾸짖었습니다. 노인의 권위 있는 꾸짖음에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친척형을 향해 의심과 비난의 화살이 섞인 따가운 눈초리를 사정없이 보내기 시작했고, 사면초가에 몰린 친척형은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치며 어찌 동네 사람들이 다 짜고 나를 이토록 억울하게 모함하느냐며 악을 썼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친척형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툇마루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 했으나 나무꾼은 한 발짝 더 바짝 다가가 형님께서 어젯밤 우리 부부를 모함하기 위해 짐승뼈를 뿌린 짓 외에도 마당 평상에 있던 아내의 소중한 낡은 나무 그릇마저 몰래 훔쳐가지 않았느냐며 더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친척형은 화들짝 놀라며 내가 그깟 낡아 빠진 쓰레기 같은 나무 그릇을 훔쳐서 대체 어디다 쓴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느냐며 방길 뛰듯 펄쩍펄쩍 뛰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이미 굵은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물러서지 않고 단호한 눈빛으로 친척형을 쏘아보며 만약 형님이 정말로 그 그릇을 훔치지 않았고 이 모든 일이 억울한 모함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지금 당장 저 방 안에 있는 형님의 짐 보따리를 이웃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열어 결백을 증명해 보이라고 큰 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짐 보따리를 열어보라는 나무꾼의 엄중한 요구에 친척형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남의 귀한 짐을 함부로 뒤지려 하는 것은 천하에 몹쓸 짓이라며 결사코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섰지만 마을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그의 양팔을 단단하게 제압하며 진실을 향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 장정들의 억센 힘에 밀려 방문 앞을 내어주고만 친척형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알 수 없는 신음을 흘렸고, 나무꾼은 사람들의 무언의 지지와 끄덕임을 받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툇마루를 지나 친척형이 머물던 방으로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 아랫목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크고 낡은 짐 보따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쥔 나무꾼은 이 보따리가 열리는 순간 길고 길었던 거짓과 탐욕의 늪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차올랐고, 마침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마당 한가운데로 보따리를 끄집어냈습니다. 나무꾼이 마당 한가운데로 낡고 더러운 짐보따리를 묵묵히 끌고 나오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고 호기심과 긴장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 낡은 천 조각의 시선을 고정하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바람마저 멈춘 듯한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나무꾼은 거친 손으로 단단하게 묶인 보따리의 매듭을 하나씩 천천히 풀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툇마루 구석에 주저앉은 친척형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가며 미친 듯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매듭이 풀리고 짐보따리가 활짝 열리자 누더기 옷가지들 사이로 둥글고 투박한 무언가의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보따리 가장 깊숙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간밤에
감쪽같이 사라졌던 과부의 낡은 나무 그릇이었으며 그 바로 옆에는 붉은 진흙과 말라 비틀어진 잣나무 잎이 잔뜩 묻어있는 더러운 장갑 한 짝이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낡은 나무 그릇과 흙 묻은 장갑을 번쩍 들어올려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저 탐욕스러운 자가 어젯밤 우리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무서운 소문을 진짜처럼 꾸미기 위해 훔쳐가고 사용한 명백한 증거라고 아주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명백한 물증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동안 친척형의 교활한 거짓말에 철저하게 속아 넘어가 선량한 나무꾼과 불쌍한 과부를 억울하게 의심하고 손가락질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깊이 자책하며 일제히 분노의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저토록 파렴치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가 피부치를 자처하며 이 집에 들어와 끔찍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곧이어 툇마루에 주저앉은 친척형을 향해 천하에 몹쓸 인간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거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며 마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뜨겁 달아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빗발치는 비난과 분노에 직면한 친척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처럼 웅크린 채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 저 요망한 여자가 나를 쫓아내려고 내 짐 보따리 안에 몰래 숨겨둔 것이 틀림없다며 끝까지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악착같이 뱉어냈습니다. 그의 구차하고 억지스러운 변명에 백발 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거칠게 내리치며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당장 내 입술로 진실을 고하지 않는다면 이 마을 장정들이 너를 결박하여 관하로 끌고 갈 것이라며 벼락 같은 호통을 쳐서 그의 입을 단번에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친척형이 겁에 질려 덜덜 떨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나무꾼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에게 다가가 훔쳐낸 낡은 나무 그릇을 바로 그의 눈앞에 불쑥 들이밀며 형님이 이것이 참으로 억울한 누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그릇을 두 손으로 잡아보라고 엄중하게 명령했습니다. 나무꾼은 만약 형님의 마음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나 탐욕이 없다면 이 그릇은 그저 평범한 나무 그릇으로 남을 것이나 만약 형님의 마음이 검은 욕심으로 얼룩져 있다면 하늘이 내린 이 기적의 그릇이 결코 그 더러운 손길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분하지만 뼈있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친척형은 나무꾼의 묘한 경고에 잠시 주춤하며 망설이는 듯 보였으나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저 그릇을 자신의 손에 쥐는 순간 무한한 쌀과 뜨거운 온기가 쏟아져 나와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어리석고 맹목적인 탐욕만이 다시금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겁주기 위한 나무꾼의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속으로 비웃으며 군침을 꿀꺽 삼키고는 당장이라도 보물을 낚아채려는 듯 거칠고 탐욕스러운 두 손을 뻗어 나무꾼이 들고 있는 낡고 투박한 나무 그릇을 덥석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친척형의 더러운 두 손이 낡은 나무 그릇에 닿는 바로 그 순간 언제나 맑고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던 평범해 보이던 나무 그릇이 돌연 소름 끼치는 검은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썩어 문드러진 기괴한 고목처럼 흉측한 형상으로 무섭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릇의 표면에서는 날카롭고 거친 가시들이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발톱처럼 사방으로 돋아나며 뻗어나와 친척형이 억센 두 손을 무자비하게 찌르기 시작했고 상상치도 못한 끔찍한 고통과 공포에 휩싸인 그는 마당이 떠나가라 날카로운 비명을 내지르며 바닥을 뒹굴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나뒹구는 친척형의 손에서 검게 변한 나무 그릇이 툭 떨어지자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이 신비롭고 무서운 광경에 모두 기절할 듯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경악의 찬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더러운 탐욕에 눈이 멀어 선량한 이웃을 모함하고 남의 귀한 물건을 훔치려 했던 사악한 자에게 하늘이 내린 명백하고도 무서운 천벌이라며 입을 모아 수군거렸고 흉측하게 변해버린 그릇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인 눈빛으로 나무꾼을 다시 한번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백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서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친척형을 엄하게 내려다보며 내 놈의 검고 더러운 욕심이 이 신성하고 맑은 기적의 그릇마저 더럽히고 병들게 하였으니 이제 마을의 평화를 위해 단 한순간도 이곳에 머물지 말고 당장 짐을 싸서 떠나라고 단호하게 호령했습니다. 노인의 우렁찬 호통에 동네 장정들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위협적으로 다가서며 당장 마을 밖으로 꺼지지 않으면 내 놈의 다리를 몽둥이로 부러뜨려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겠다며 험악한 기세로 그를 맹렬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에 피를 흘리며 공포와 고통에 질린 친척형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마을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픈 손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신의 낡은 짐 보따리조차 챙기지 못한 채 황급히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툇마루에서 굴러떨어지듯 마당을 벗어나 살인문을 향해 미친 듯이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고 뒤에서 쏟아지는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비웃음과 날카로운 욕설을 등에 업고 산비탈을 구르듯 허겁지겁 도망쳐 순식간에 마을의 좁은 골목길 너머로 비참하고 추악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친척형이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마을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실을 훌륭하게 밝혀낸 나무꾼을 향해 아낌없는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쏟아내며 그동안의 오해를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삿된 소문에 휘둘려 이웃의 따뜻한 정을 저버렸던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무꾼과 그의 아내를 우리 마을의 진정한 이웃으로 아끼고 보호할 것이라며 나무꾼의 거친 2 손을 번갈아가며 따뜻하게 맞잡아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이웃들의 따뜻한 사과와 격려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며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의 깊은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않고 이 마을에서 더욱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특히 지혜로운 충고로 자신을 일깨워준 백발 노인에게 다가가 큰 절을 올리며 어르신의 뼈 있는 말씀 한마디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평생 두려움에 떨며 소중한 가족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벅찬 마음을 다해 진정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훈훈한 감동을 가슴에 품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하나둘씩 살인문을 나서 각자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그렇게 흉흉한 소문과 지독한 오해로 뜨겁게 들끓었던 며칠간의 소란은 따뜻한 햇살 아래 봄눈 녹듯 부드럽게 사라지며 마을에는 다시금 깊고 편안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홀로 남은 나무꾼은 텅 빈 툇마루와 부서진 짐승뼈가 숨겨진 헛간 쪽을 천천히 돌아보며 그동안 자신의 심장을 옥죄어왔던 무거운 바위덩어리가 마침내 깨끗하게 치워진 듯한 후련함과 깊은 평안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조용히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진 후 나무꾼은 과부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던 방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제 밖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거짓과 탐욕의 그림자는 모두 사라졌고 이웃들의 억울한 오해도 완벽하게 풀렸으니 안심하시라며 다정하게 안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조심스럽게 스르르 열리며 2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을 쏟아낸 과부가 조용히 걸어 나왔고 그녀는 자신을 위해 험난한 폭풍우를 온몸으로 든든하게 막아준 나무꾼의 굳건한 얼굴을 마주하고는 참았던 감격의 눈물을 다시 왈칵 쏟아내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과부의 시선은 마당 한 구석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검게 썩고 거친 가시가 흉측하게 돋아나 있는 낡은 나무 그릇에 머물렀고 그녀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천박한 탐욕이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불러온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녀가 나무꾼에게 이제 이 불길한 그릇을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나무꾼은 빙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 물러서 계시라고 다정하게 말한 뒤
아궁이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씨가 담긴 삽을 조심스럽게 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나무꾼은 탐욕의 저주를 받아 흉측하게 변해버린 그 낡은 나무. 그릇 위로 붉게 타오르는 숯불을 미련 없이 쏟아부었고 검은 나무 조각은 매캐하고 독한 연기를 잠시 뿜어내더니 이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뜨거운 불길 속에서 완전히 재가 되어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며 탐욕에 찌든 물건은 우리 집에 더 이상 필요 없으며 이 불길과 함께 과거의 모든 두려움과 거짓된 상처들을 깨끗이 태워버리고 우리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만으로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가자며 굳은 다짐을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모든 불길한 흔적들이 하얀 재로 변해 바람에 흩어지자 나무꾼과 과부는 말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언제나 맑은 물이 솟아나는 우물가로 다가가 커다란 두레박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가득 길어 올리며 어지러웠던 집안의 공기를 차분하게 식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이 무거운 물동이를 번쩍 들어 마당 구석구석의 맑은 물을 시원하게 흩뿌리자 흙먼지가 부드럽게 가라앉으며 흙내음이 은은하게 퍼져나갔고 과부는 쌀이 빗자루를 들고 물기가 촉촉하게 뱃마당을 구석구석 정갈하게 쓸어내리며 마치 자신들의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마저 함께 쓸어안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친척형이 머물며 어지럽혔던 방 안의 먼지를 털어내고 더러워진 문창호지를 새 것으로 반듯하게 다시 바르며 며칠 동안 집안 곳곳에 스며들었던 불쾌하고 긴장된 기운들을 아주 깨끗하게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모두 닦아내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두 사람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치면서 예전의 고요하고 맑은 기운을 서서히 되찾기 시작했고 열린 방문을 통해 들어온 상쾌한 오후의 바람은 그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시원하게 식혀주며 이 집에 다시금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조용히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정돈을 마친 나무꾼과 과부는 깨끗하게 닦인 툇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맑고 투명한 하늘 위로 한가롭게 흘러가는 새하얀 구름을 바라보며 깊고 평온한 숨을 길게 내쉬면서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피로를 부드럽게 풀어냈습니다. 과부가 부엌에서 시원하게 타온 달콤한 꿀물 한 사발을 건네자 나무꾼은 시원하게 들이켜며 빙그레 웃었고 두 사람은 어떠한 거창한 말도 필요 없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이 폭풍우를 무사히 넘겼다는 깊은 안도감과 무한한 행복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득 과부가 나무꾼에게 그 낡은 나무 그릇이 사라져버렸으니 이제 우리 집에 매일 아침 채워지던 쌀과 따뜻한 온기의 기적도 영영 사라져 다시 예전처럼 가난하고 힘든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며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작은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그녀의 거친 손을 자신의 크고 투박한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며 기적을 만드는 것은 신비한 그릇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듬어주는 우리의 착하고 따뜻한 마음 그 자체이니 앞으로 어떠한 가난이 찾아와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나무꾼은 내가 비록 힘없는 사내에 불과하지만 당신을 굶기거나 추운 방에서 떨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내일부터 다시 산에 올라 전보다 2배로 열심히 나무를 하여 우리 가족의 평안을 내 손으로 직접 굳건하게 지켜내겠다고 든든하게 약속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약속을 들은 과부의 얼굴에는 이내 환하고 눈부신 미소가 아름답게 피어났고 그녀 역시 자신이 부지런히 길쌈을 하고 텃밭을 정성껏 가꾸어 당신의 고된 짐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덜어주겠다며 다짐하여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쪽 산 너머로 기울어가며 하늘이 붉고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부드럽게 물들기 시작하자 낡은 초가집의 앞마당은 평온하고 포근한 황금빛으로 가득 채워지며 그동안의 시끄러웠던 소란을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저녁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다시 붉은 장작불이 은은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굴뚝을 타고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동네 사람들의 질투나 의심을 사는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이 집안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자리 잡았음을 알리는 따뜻한 생명의 신호처럼 아름답게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나무꾼은 마당 구석에 예쁘게 피어난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꺾어 과부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었고, 과부는 그 꽃의 향기를 깊게 맡으며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의 억울함과 슬픔들이 이 작은 들꽃처럼 모두 아스라이 흩어지고 오직 희망만이 남았음을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쳤던 거짓과 탐욕의 방해자는 떠나갔고, 오해로 얼룩졌던 이웃들의 시선도 모두 따뜻하게 바뀌었으니 이제 나무꾼과 과부 앞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의심도 없는 오직 맑고 눈부신 날들만이 평화롭게 펼쳐질 준비를 모두 마치고 부드러운 저녁 공기 속에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저녁놀이 더욱 짙어지는 마당에서 나무꾼은 그동안 자신이 기적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불안에 떨며 바보처럼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되돌아보며, 소중한 것을 지키는 힘은 그것을 꽁꽁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진실을 드러내는 용기에 있음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백발 노인이 말했던 단단한 기둥이 된다는 의미를 비로소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수많은 시련 앞에서도 오늘 마당 한가운데 섰던 그 결연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늘 바르고 곱게 살아가겠다고 푸른 하늘을 향해 다짐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밤의 장막이 서서히 내려앉을 무렵, 과부는 부엌에서 맑은 된 장국을 끓이고 뒷산에서 캐온 향긋한 산나물을 정성껏 무쳐 소박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따뜻하고 정성이 가득 담긴 아주 맛있는 저녁 상차림을 부지런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는 경쾌하고 규칙적인 소리와 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퍼져나오는 구수한 냄새는 텅 빈 마당을 가득 채우며 나무꾼의 마음을 말할 수 없이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었고,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리들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진정한 의미의 기적임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도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하나둘씩 별이 선명하게 반짝이기 시작하자 나무꾼은 평상에 앉아 집신을 삼던 일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어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별빛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엄청난 일들이 마치 아주 오래된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고 평온하게 느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험난한 고비를 함께 넘긴 후 맞이하는 이 차분한 밤 공기는 유난히 달콤하고 상쾌했으며, 그는 가슴속을 가득 채우는 충만한 행복감에 취해 속으로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신에게 찾아온 이 소박하고 아름다운 일상에 대해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모두 풀어내고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한 이들의 작은 초가집은 거친 풍파가 지나간 후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거목처럼 마을 한구석에서 은은하고 따뜻한 빛을 내뿜으며 다가올 눈부신 내일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이 물러가고 진실이 승리한 맑은 밤, 나무꾼과 과부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 어떤 의심도 두려움도 남지 않았으며 오직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갈 평안한 시간들만이 부드러운 달빛 아래서 고요히 흐르고 있어 그들의 집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든든한 평화의 성소로 완벽하게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산골 마을에는 어제까지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던 흉흉한 소문과 불안감이 말끔히 사라지고 맑고 상쾌한 공기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평화로운 일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우물가에 삼삼오오 모여 나무꾼의 굳건하고 올곧은 성품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화를 내지 않은 과부의 선량한 마음씨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서로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오해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따뜻하고 좋은 이웃을 몰라보고 하마터면 큰 죄를 지을 뻔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나무꾼 내외를 마을의 소중한 식구로 품어주자고 입을 모아 다짐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으로 서서히 떠오를 무렵 나무꾼의 집 살인문 밖에서는 인기척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나무꾼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이웃마을 아낙네들과 어르신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 정성껏 빚은 쫀득한 인절미와 시루떡, 그리고 방금 밭에서 뜯어와 파릇파릇한 기운이 감도는 싱싱한 봄나물들이 가득 담긴 소쿠리가 들려 있었으며, 모두들 나무꾼과 과부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아 찾아온 것이라며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이웃들의 따뜻한 방문에 크게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히며 어서 마당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정중하게 손을 이끌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이웃들은 부엌에서 막 나오던 과부를 마주하고는 일제히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가 그동안 몹쓸 소문만 믿고 이렇게 고운 분을 억울하게 의심해서 정말로 미안하게 되었다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낙네들은 과부의 두 손을 따뜻하게 맞잡고는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친언니 동생처럼 지내며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고, 과부는 이웃들의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체온에 벅찬 감동을 느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던 시간들이 이 따뜻한 한마디에 모두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환하고 고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나무꾼의 낡은 마당에는 이웃들이 가져온 떡과 나물이 평상 위에 먹음직스럽게 차려졌고, 과부는 아궁이에서 정성껏 끓여낸 맑은 숭늉과 따뜻한 차를 내어오며 마당은 어느새 정겨운 마을 잔치처럼 활기차고 훈훈한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평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떡을 나누어 먹었고, 나무꾼은 이토록 평화롭고 다정한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사를 느끼며 이웃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따뜻한 눈길로 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적을 숨기느라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이 그의 넓은 어깨를 아주 편안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백발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서며 흐뭇한 미소와 함께 사람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온화하게 지켜보았고, 나무꾼이 급히 다가와 윗자리로 모시자 노인은 껄껄 웃으며 참으로 보기 좋은 풍경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과부에게로 고개를 돌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이 집안도 모진 풍파를 겪었으니 앞으로는 더 깊은 사랑과 단단한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남았다고 아주 덕담이 가득한 조언을 넉넉하게 건네어 주었습니다. 과부는 노인의 따뜻한 말씀에 깊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리며 평생토록 어르신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웃들이 정겹게 담소를 나누고 돌아간 뒤 마당에는 기분 좋은 고요함과 은은한 잔치 음식의 냄새만이 부드럽게 감돌고 있었고, 나무꾼과 과부는 깨끗하게 치워진 평상에 나란히 앉아 마침내 자신들이 이 마을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기적의 쌀독을 잃어버려 매일 아침 저절로 쌀이 쏟아져 나오는 마법은 이제 영영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들의 창고에는 이웃들이 두고 간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곡식들이 넉넉하게 채워져 있었기에 그 어떤 마법의 보물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배부른 풍요로움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무꾼은 평소보다 훨씬 가볍고 상쾌한 몸놀림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산으로 향할 튼튼한 지게를 정비하며 활기찬 하루를 열었고, 과부는 정성스럽게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을 차려내며 든든하게 그의 아침 식사를 챙겼습니다. 나무꾼이 밥을 먹으며 내가 이제는 신비한 그릇에 의지하지 않고 내 두 팔의 힘과 땀방울로 정직하게 일하여 당신을 편안하게 지켜주겠다며 빙그레 미소 짓자 과부는 당신의 그 진실한 땀방울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다정하게 응답하며 서로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나무꾼이 힘찬 발걸음으로 산을 오르며 도끼질을 하는 소리는 산울림을 타고 맑은 강물 위로 경쾌하게 퍼져나갔고, 비록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에는
예전의 외로움이나 피곤함 대신 기쁨과 활력이 생생하게 넘쳐흘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남은 과부 역시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길어와 밀린 빨래를 깨끗하게 치대어 빨며 코노래를 흥얼거려 양지 바른 마당에 새하얀 빨래를 탁탁 털어 널며 햇살 아래 눈부시게 마르는 뽀얀 천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평온하고 온화한 미소가 아름답게 가득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나가 정성껏 뱃나무를 파는 나무꾼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며 그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장터 인심이라며 막 구워낸 따뜻한 호떡이나 신선한 생선을 덤으로 넉넉하게 챙겨주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나무꾼은 사람들의 조건 없는 따뜻한 친절에 감사하며 억울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믿고 흔들림 없이 버텨낸 용기가 이토록 크고 눈부신 보상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감동을 느꼈고 그가 짊어진 빈 지게는 아침보다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웃들의 따스한 사랑이 아주 묵직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해가 서산으로 기우며 온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 때 나무꾼이 장터에서 사온 귀한 광목천과 맛있는 반찬거리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하루 종일 마당을 다듬던 과부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그를 아주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과부는 나무꾼이 사온 물건들을 정성스럽게 받아들고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돌아와 주어 고맙다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었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서서 서로의 얼굴에 묻은 먼지와 피로를 털어내주며 아주 평범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부부의 일상을 나누며 깊은 사랑과 신뢰를 고요하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따뜻한 소리가 타닥타닥 울려 퍼지고 가마솥 안에서는 방금 지은 쌀밥이 익어가는 구수하고 달콤한 냄새가 온 집안을 부드럽게 감싸며 차가운 저녁 공기를 아늑하게 녹여 진정한 가족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숙련된 손놀림으로 도마 위에서 야채를 썰고 장독대에서 맛있게 익은 된장을 푹 퍼내어 보글보글 찌개를 끓였으며 나무꾼은 마당의 장작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닭들에게 모이를 주며 각자의 자리에서 부지런하게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물 흐르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소반 위에 차려진 저녁 밥상은 비록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땀 흘려 가꾼 채소와 이웃들이 나누어준 따뜻한 정성이 가득 담겨 있어 세상 어느 부자의 밥상보다 더 풍요롭고 맛있어 보여 군침이 절로 돌게 만들었습니다. 나무꾼은 크게 밥 한 숟갈을 떠서 맛있게 입안 가득 밀어 넣으며 이렇게 마음 편히 마주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일이라며 호탕하게 웃었고 과부는 그가 먹는 모습만 보아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나물 반찬을 그의 숟가락 위에 조심스럽게 살포시 얹어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마당에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아 나무꾼과 과부는 깨끗하게 닦인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늘에 가득 수놓아진 수많은 별과 둥글게 떠오른 밝은 보름달을 바라보며 깊고 편안한 휴식의 시간 속으로 조용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마당 구석에 대나무 잎사귀를 스치며 사각사각 기분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었고 풀벌레들은 마치 두 사람의 평화를 축복이라도 하듯이 청아하고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멈추지 않고 고요한 밤 공기를 맞고 아름답게 가득 채우며 완벽한 교향곡을 연주하여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차분하고 부드럽게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밤하늘의 둥근 달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문득 예전 홀로 지내던 길고 외로웠던 수많은 밤들을 떠올리며 그토록 차갑고 어두웠던 자신의 초라한 인생에 당신이라는 맑은 빛이 찾아와 주어 이 집안이 비로소 사람 사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찰 수 있었다며 조용히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과부는 나무꾼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저 거친 강물에서 죽어가던 저를 살려내고 세상의 차가운 눈초리와 거짓된 소문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주신 당신의 크고
넓은 품이 없었더라면 저는 결코 오늘 같은 맑은 달빛을 다시 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대화는 풀벌레 소리와 부드럽게 섞여들며 밤의 정막을 따뜻하게 수놓았고, 나무꾼은 과부의 굳은 살 박인 작은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날들이 오늘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들은 이웃들의 질투나 검은 탐욕 같은 바깥 세상의 거친 바람이 다시 불어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벽이 세워졌으니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이 따뜻하고 든든한 보금자리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더 깊어져 밤안개가 마당 구석으로 부드럽게 깔리기 시작할 무렵, 과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직 잔열이 남아있는 아궁이의 숯불을 조심스럽게 모으고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구수한 누룽지에 맑은 물을 부어 은근한 불로 뭉근하게 끓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가마솥 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온 집안의 누룽지가 끓어오르는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포근하게 진동하였고, 이 따뜻한 냄새는 코끝을 스치며 하루의 고단했던 피로를 눈녹이듯 부드럽게 풀어주어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고 나른한 상태로 아주 깊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과부가 정성껏 끓인 따뜻한 숭늉과 부드러운 누룽지를 예쁜 그릇에 담아 툇마루로 내어오자 나무꾼은 크게 기뻐하며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릇을 받아들고 천천히 후후 불어가며 고소한 국물을 마시며 뱃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든든한 온기를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몸속으로 부드럽게 흘러들어가자 팽팽하게 굳어있던 어깨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고 눈꺼풀이 기분 좋게 무거워지기 시작했으며, 두 사람은 나무 그릇이 매일 주었던 차가운 기적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평범한 일상의 따뜻함이 주는 이 위대한 행복과 편안함에 다시 한번 깊이 감동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안의 화로에서는 남은 장작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마지막 붉은 온기를 방바닥 구석구석까지 은은하고 포근하게 전달해주고 있었고,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산바람 소리는 거칠지 않고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토닥이며 부르는 자장가처럼 매우 부드럽고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지럽고 흉흉했던 거짓과 탐욕의 시간들은 마치 아주 오래된 꿈결처럼 멀리 사라져버렸고, 이제 그들의 낡은 초가집 안에는 오직 서로를 굳건히 지켜낸 승리감과 서로를 향한 무한한 믿음이 만들어낸 투명하고도 깨끗한 평안만이 마치 부드러운 소미불처럼 공기 중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빈 숭늉 그릇을 내려놓고 과부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내일은 산에서 조금 일찍 내려와 당신이 텃밭을 일구는 것을 도와주고 맑은 날씨가 좋으니 함께 강가로 나가 작은 물고기라도 잡으며 소풍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다정하게 제안했습니다. 과부는 나무꾼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 평범하고도 작고 소박한 계획들이 자신들의 앞날에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행복을 느끼며 아무런 걱정 없이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이 밤의 고요함에 깊은 안도와 감사함을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온 마을이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고 나무꾼의 초가집 마당에도 투명하고 부드러운 달빛만이 살포시 내려앉아 모든 사물의 윤곽을 둥글고 온화하게 감싸며 이 밤의 깊고 고요한 평화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먼 숲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부엉이의 낮은 울음소리마저도 이제는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깊은 밤을 알리는 자연의 맑고 정겨운 자장가로 들려왔고, 나무꾼과 과부는 툇마루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직 온기가 가득하게 남아있는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가 폭신하게 잘 마른 맑은 이불을 사이좋게 펴고 나란히 누울 준비를 했습니다.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던 작은 호롱불을 후하고 가볍게 불어 끄자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드는 은빛 달빛만이 두 사람의 고요한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며 방 안의 어둠을 아주 아늑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이불깃을 끌어당겨 과부의 어깨를 덮어주며 포근하게 다독였고, 과부 역시 눈을 감고 그의 일정한 숨소리에
자신의 호흡을 천천히 맞추며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깊고 달콤한 수면의 세계로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입가에는 하루의 온전한 평화가 빚어낸 아주였고도 맑은 미소가 고요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짓과 탐욕이라는 것은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지나간 자리에는 이처럼 맑고 고요한 일상의 축복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고 이웃들의 따뜻한 사과와 인정이 더해져 이들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하고 온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보금자리로 완벽하게 거듭났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새우며 떨었던 시간들은 이제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로 기적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힘을 몸소 증명해내었으니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는 오늘 밤 쏟아지는 아름다운 별빛처럼 밝고 환한 날들만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 밤,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지라도 나무꾼의 집에서 퍼져나오는 따스한 온기와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까지 포근하게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며 두 눈을 감고 아주 깊고 편안한 호흡을 천천히 쉬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낮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고민들은 모두 깨끗하게 씻겨나갔으니 이 따뜻한 이야기 속의 두 사람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그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없는 맑고 투명한 평안만이 부드럽고 가득하게 채워지고 있음을 조용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숲속의 맑은 공기와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장작 타는 냄새가 마음을 달래주고 숨을 길게 내쉬면 긴장했던 몸의 근육들이 마치 봄눈 녹듯이 사르르 풀리며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깊은 휴식의 상태로 여러분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 나무꾼의 마당에 비치던 부드럽고 환한 달빛이 이제는 창문을 넘어 여러분의 이불자락 위에도 아주 포근하고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으니 오늘 하루 고생 많았던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무런 미련이나 걱정 없이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잠시 모든 것을 잊으셔도 참으로 좋습니다. 밤의 고요함은 어느덧 세상의 모든 거친 소리들을 잠재우며 점점 더 깊어만 가고 낡은 초가집에 선량한 두 사람은 하늘이 내린 아름다운 은빛, 달빛의 따뜻한 보호 아래 그 어떤 방에도 받지 않는 가장 달콤하고 평화로운 단잠에 조용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근하고 따뜻한 전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신 여러분의 밤 또한 그들의 맑고 깨끗한 마음처럼 한없이 온화하고 따스한 기운으로 가득 채워져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은 눈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근심 걱정은 모두 달빛 너머로 흩어졌으니 평안한 밤을 맞이하십시오.